안녕하십니까, 박만규입니다.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강좌입니다. 오늘은 서울경마장도 그렇고 부산경마장도 그렇고 특별 경주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죠. 서울경마장은 SBS 스포츠 스프린트 단거리 대상 경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별 경주가 3개가 있고, 또한 부산경마장도 4경주, 5경주, 6경주 연속해서 특별 경주 3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별 경주는 편성이 빡빡하죠. 늘어난 분당 병력을 또 어떻게 마필들이 잘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운 경마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서울 경마장은 4경주, 8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가 추천 경주고요. 부산 경마장은 2경주, 3경주 그리고 마지막 6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안쪽에 2번마 레이스 로즈 그리고 4번마 타이거 K, 이 두 마필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 두 마필 중에서는 4번 타이거 K가 전 낫다고 봅니다. 타이거 K는 지난번에 시중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면서 입상을 기록한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주가 레이스 램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충분히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타이거 K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레이스 로즈도 일단 선에 갈 수 있어요.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고 레이스가 워낙 느리죠. 다만 이제 레이스 로즈는 선행을 가면은 좀 더 낫긴 한데, 옆에 이제 레전드 룰즈라는 또한 선행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져요. 지난번에도 체력이 전개를 하고서도 3차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어서 안쪽 게이트 2점 활용하면서 이제 인기 1위로 부상이 됐습니다만,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다이아룩 같은 경우도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죠. 이 마필도 좀 걸음발 자체는 좀 밋밋합니다. 큰 특징이 없어요. 폭발적인 추임력, 또 폭발적인 선두력, 이런 것이 맛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아룩도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속된 말로 득점 빌려서 팔리고 있는데 믿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청에스타는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죠. 마이야 기수가 한 것은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또한 어떻게 극복해내냐, 이게 한 건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 타이거 K가 좀 낫긴 한데, 나머지 마필들은 역시 기복의 여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보병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 마필은 이 6번마 두레이쇼입니다. 두레이쇼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인 단점은 역시 마치가 왜소해요. 420kg, 좀 왜소한 마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혈통주 기대신이 있는데 역시 마체가 좀 왜소하고, 거기다 또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힘은 차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시정 외곽을 돌면서 좀 버텨내는 맛도 남겼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램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두레이쇼의 추입이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6번마 두레이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외곽에 9번마 파워밴드, 그리고 안쪽이 2번마 베스트킹덤, 이 두 마필이 대길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단 파워밴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자기걸음 내주고 있는 마필이죠. 편성을 상당히 잘 만났습니다. 최근에 연속 3차에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레이스룸도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페이지를 지켜가면서 선의권에 움직이면서 막판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밴드 역시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번 베스킹 같은 경우도 지금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죠. 편성은 상대적으로 잘 만났고, 지난번에도 역시 올라올 때 탄력은 보여줬어요. 물론 지난번에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최대의 전개를 한 그런 결과인데, 오늘도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역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따라서 충분히 직전 경주 3차기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알파 피메일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뒷심이 너무 없는 그런 마필이죠.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막판까지 버텨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스위트성도 지난번에 요거 노려갔었던 마필이죠. 컨디션이나 뭐 혈통 비대칭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역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따라서 뭐 이렇게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선입권, 또 외곽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9번마 파워밴드와 2번마 베이스킹덤, 요 두 마필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번, 2번의 대결의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의 능력의 우열이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8번마 엑셀런트 마타, 여기에 5번 원더풀 스프릿, 또 7번마 어퍼핸드, 그리고 9번마 굿파이터, 안쪽에 2번마 주링 스카이, 이런 마필이 팔려요. 엑셀런트 마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체력이 연결했어요. 편성도 강하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엑셀런트 마타도 지난번 3착이 일단 보여줄 걸음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5번 뭐 원더풀 스프릿은 좋아요. 원더풀 스프릿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동 외곽을 돌면서 이마필이 좀 마취가 왜소하죠. 이마필도 420kg대인데 외곽을 돌면서도 3차까지 버텨내는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경주를 거듭하면서 걸음발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더풀 스프릿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외곽의 9번 쿠파이터, 부담 중량은 1.5가 늘어났죠.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한 그런 결과이긴 한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뭐 외곽에서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지난번에 자력으로 3차에 갖다 대면서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됐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굿파이터, 외곽의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퍼핸드는 아무래도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말 레이스 상대적으로 약한 편성에서 최선의 2차기였기 때문에 승급을 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뭐 충무 없이 비슷하게 팔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좀 더 디테일한 승부를 해야죠. 구멍수가 많아서는 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에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엑셀런트 마타는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3차기였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5번마 원더풀 스프릿과 9번마 굿파이터, 5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기입니다. 부산 경마 1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좀 능력이 우일이 드러났어요. 6번마 한남퀸과 12번마 서규초원, 요 두 마필이 대끼를 팔리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한남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착수간에 머물고 있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뭐 편성이 워낙 잘 만났죠. 지난번에도 물론 최선의 사책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마필 역시 선행도 되고 뭐 선행권에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또한 편성이 일단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역시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2번만 서기초원도 지난번에 이제 전개가 잘 풀리면서 안쪽을 파고들었죠. 안쪽 추입이었는데 그러면서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레이스림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가 그렇게 깔끔한 마필이 아닌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발주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발주도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컨디션도 좋고, 따라서 소규 초원도 보일 거름의 여력은 좀 더 있는 마필이죠. 편성도 잘 만났기 때문에 한남퀸과 소규 초원, 요 두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아름다운 날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인기 1위였어요. 그렇지만 역시 뭐 심하게 바람이 불었죠. 최선의 6차,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하이 레벨도 컨디션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만필도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도 있고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 역시 6번마 한남퀸과 12번마 서기초원, 요 두 마필이 객관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대결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정현입니다. 역시 혼돈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예요. 전략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화이트 칼라가 역시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화이트 칼라는 지난 데뷔전에서 빠른 게이트 히타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선행은 가능해요. 안쪽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고 지난 데뷔전 때 보여줬던 스타트 능력이라면 선행은 가능한데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승급전 치고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화이트 칼라도 저는 이번 경주 좀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화이트 칼라는 요거는 주력 막건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요거는 뭐 후공 막건 쪽으로 뒤로 돌려놓고 가는 그런 마필이고요. 하상 다코스 그리고 11번말 레전드 와우 이거 다 가능하죠. 일단 학산 다크호스는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추임력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바닥에서 올라올 때 탄력은 상당히 날카로움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 1kg가 늘어났는데 화이트 칼라 또 서울 빙고 이런 마필들이 라이언 하트까지 앞선을 장악하는데 약간 뒷심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학산 다크호스의 추입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레전드 와우 같은 경우도 조금 승급해서 두 번의 레이스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충분히 적응을 했어요. 이제 5등급에서 외곽 게이트도 나쁘지 않은 마필이죠.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보다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좀 1.5가 늘어났는데 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그리 크지 않아요. 컨디션도 지난번도 올라왔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보다는 학산 다크호스 또 레전드 와우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배팅에 있어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려가는 복병은 역시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5등급 치고는 아주 그렇게 루즈한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 또 한 발이 있는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보병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화이트 칼라도 왜 많이 팔리고 배당판을 주도하고 입상권에서는 멀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군에 대한 메리트도 크게 다가오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문제는 이제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이죠. 준비도 잘하고 나왔고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기복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건에 대한 메리트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고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레이스죠. 오늘 서울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8번마 라운드 마스커와 9번마 벌교 왕초 요 두 마필이 강력한 대끼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죠.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이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요 대끼리가 지켜줄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좀 들죠. 라운드 마스커는 지난 데뷔전 때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약간 외곽을 놓긴 했지만 역시 최선의 3차 조금 밋밋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좀 걸려요. 적용강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따라서 일단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3차기에 아쉬움이 좀 있고 별거왕표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선행을 가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죠. 일단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안쪽에 블랙트리 이런 마필이 또한 선행이 가능하죠. 로맨스 블루도 맘먹으면 안쪽 게이트 점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이 나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불안 요소가 좀 있죠. 라운드 마스커도 어쨌든 부담 중량이 1kg가 늘어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8번 9번의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래 보여집니다. 외곽의 12번만 아스도 승급전이라는 역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의외로 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복병을 노려가야죠. 이번 경주 역시 복대복 막공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액면적으로는 8번, 9번이 좀 나아 보이는데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 마필들이고 편성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복대보 막권에 대한 메리트 충분히 노려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 역시 복대복 막권으로 제대로 승부를 걸어가는 오늘 부산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경입니다. 5번마 다나온 킹덤 중심으로 배당하게 돌아갑니다. 다나온 킹덤은 역시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정계적으로도 뭐 선행권에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선행을 가든 여부에 상관없이 선행권에서 그렇게 따라가는 전개라는 점에서는 5번마 다나온 킹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6번만 이제 청산질주. 일단 청산질주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팔리는데 이 청산질주는 지금 1700 첫 도전이에요. 경주거리가 늘어났죠. 거기다 승급전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질주는 17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요건 메리트가 좀 살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3번만 희망의 창가. 희망의 창가도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리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뭐 편성은 잘 만나긴 했지만 지난번에 워낙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맥스위크도 상태감은 좋아요. 근데 이 마필도 이제 승급전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안쪽에서 깔끔하게 간다리면 역시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승급전이라는 또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7번의 히어로 전사예요. 히어로 전사도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항상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 달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고 또 하나는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었죠. 그러면서 56 다소 좀 무거웠어요. 대기로 팔렸지만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늘은 53.5예요. 요 부담 중량을 해볼만 합니다. 뭐 히어로 전사라는 마필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고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꾸준하게 뭐 1700을 뛰어오면서 입상도 했고 착선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두 달의 공백 그리고 늘어난 부담 중량 3.5 요게 이제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53.5의 부담 중량이라면 요건 해볼만 하죠. 이번 경주가 뭐 편성이 아주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경주 아쉬움을 뭐 충분히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마 다나온 킹덤과 7번 히어로 전사, 5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경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경입니다. 안쪽에 1번 초격차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초격차는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죠. 그동안 보여줬던 기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센 그런 마필이었고 지난 1월달에 승급전에서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때 약간 좀 불안하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마편인데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늦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 이제 경남 신문배 대선 경주에서 역시 발주가 역시 늦었습니다. 그 바람에 인기 1위였었던 마필인데 9착으로 밀려났는데 오늘 1번 게이트예요. 서승 기수인데 발쪽이 약간 늦어도 안쪽을 파고들면서 역시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정상적인 발주라면 얼마든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만 초격차는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반면에 9번만 벌막힌 같은 경우는 일단 부담 중량이 4kg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경주거리가 또한 1600으로 늘어났어요. 이 마필은 바깥으로 기대는 마필입니다. 그런 악벽도 있는데 부담 중량은 4kg가 늘어났고 경주거리는 1600으로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체감하는 부담 중량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바깥으로 기대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굉장히 거짓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벌마킹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래 보여지고 그레이트 보이는 상태감은 좋아요.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리면서 준비는 잘하고 나왔는데 이 마필도 최근에 이제 부담 중량 지난번에 역시 55.5kg, 2kg의 늘어난 부담 중량을 약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1800에서 16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역시 55.5의 부담 중량은 좀 무겁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떨어지고 올타임 레전드도 지금 부담 중량이 무려 6kg가 늘어났어요. 58. 지난번에는 뭐 낙승을 거두긴 했죠. 그때는 외곽을 타면서 이제 우승을 거버렸는데 바깥쪽 주로가 워낙 가벼웠어요. 그 혜택도 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8의 부담 중량은 역시 무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격차는 뭐 논외를 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은 팔리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못 믿는 마필들이죠. 그렇다면 보병을 노려가야죠. 최근에 액면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준비는 나름 신경 써서 이번 경주 잘 하고 나왔고 어쨌든 보여줄 거라면 이런 건 좀 더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컨디션이 회복이 됐고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1번마 초격차에 묻히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부산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6경주 1800으로 펼쳐지는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이제 이번 경주부터 특별 경주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번 경주는 조금 능력이 위리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파이널 K와 이클립스 터킹 이 두 마필이 게이트도 1번, 2번 게이트고 일단 뭐 보여줄 거라면 여러 개 워낙 많아요. 파이널 K는 뭐 외국산 3세 마죠. 3세 마 중에서는 빅3로 불려섰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역시 승급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곽에서 조금 전개가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담 용량은 3.5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파이널 K가 상태감도 좋고 일단 보여줄 걸음의 여력 아직 한계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뭐 이클립스 더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승 가드를 달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57의 부담 용량을 너끈히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쨌든 이클립스 더킹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어요. 레이스림이 그렇게 빠르진 않죠. 따라서 충분히 선행을 가서 페이스를 지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클립스 더킹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팔라티노나 뭐 머스키데이, 브라바조 엠파이어 나름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안쪽에 있는 이클립스 더킹이나 파이널 K가 너무 세요. 이클립스 더킹은 뭐 선행을 가는 그런 조건이고 파이널 K도 선의권에서 곱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큰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예요. 따라서 1번마 파이널 K와 2번마 이클립스 더킹 1번, 2번의 대끼리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 1600으로 펼쳐지는 튀르키예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능력 마필 간의 대결인데 부담 용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 부분이 조금 변수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경주도 헌터 드래곤과 한강 클래스 요 두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어쨌든 헌터 드래곤 같은 경우도 부담 중량 3kg 늘어났죠. 그렇지만 역시 상태감은 굉장히 좋아요. 안 좋게 지점을 살려볼 수 있고 지난번에도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한강 클래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세계 일보배에서 착중간에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늘어난 부담 중량 58을 또한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여기 한 건인데 액면은 두 마필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3kg 또 1kg 늘어난 부담 중량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역시 약간의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미스터 키맨 같은 경우도 역시 부담 중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지난번에도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1.5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는 편성이 그렇게 싹 강하지는 않았고 레이스림이 좀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58의 부담 중량은 역시 좀 무겁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글로리 크라운은 지난번에 이미 58의 부담 중량을 짊어졌었죠. 그 전에 2월 달에 57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5차에 좀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도 상대마들 역시 과도한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똑같이 58인데, 글로리 크라운이라는 마필도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600에서도 연투를 해냈었던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역시 단거리 경주 굉장히 빠른 페이스다 보니까 늑발을 하고 늦게 올라오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 그리고 58의 부담 중량을 이미 한 차례 짊어져 봤다는 점, 그리고 글로리 크라운도 역시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200보다는 역시 1600이 낫고, 페이스도 빠르진 않아요. 빅뮤지컬 스타나 금화 디팅션 이런 마필이 앞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권에 움직이면서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글로리 크라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 1600으로 펼치는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변수가 있죠.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이 대한 대결인데요. 어쨌든 7번마 스피드원, 여기에 5번마 위너형, 6번마 자이언트 스텝, 1번마 나이스 타임, 그리고 외곽이 스마트캣, 이런 마필이 팔려요. 일단은 이 스피드원 같은 경우는 부담 용량은 3.5, 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어차피 다른 마필들도 지금 부담 중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스피드원이 선행을 가서 페이스를 굉장히 늦게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필들도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서둘러서 앞에 갖다 붙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스피드원의 선행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피드원은 그런 식으로는 요거는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하고요. 위너형 같은 경우도 연투를 해내고 있죠, 연승을. 그런데 역시 50필의 부담 중량은 다소 좀 무겁습니다. 지난번에도 우승을 거머쥘 때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파워원주에게 코차로 좀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57의 부담 중량은 역시 좀 무겁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이언트 스텝도 지난번에 나름 최선이었어요. 외곽을 돌면서 늘어난 부담 중에 4kg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이스 타임은 역시 공백이 문제예요. 쉽게 오래 공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점에서는 예전의 모습을 당장 보여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죠. 따라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스피드원이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나은데, 나머지 마필들은 과도한 부담 중량 또 쉽게 오래 공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써니로드입니다. 써니로드도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지난 12월 달에 2등급 승급전에서 점프 출발을 하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그런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는 자리를 못 잡고 시정 외곽을 돌아섰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상태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이마필도 부담 중량은 늘어났는데 상태감도 좋고, 이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원의 선행을 가면 바로 선행권에 갖다 붙이면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써니로드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번마 스피드원과 4번마 써니로드, 7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1800으로 펼쳐지는 뉴질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출전 누수가 좀 단촐해요. 그렇지만 역시 이번 경주도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스마트 보스는 요거는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나름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스마트 보스를 빼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최근에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역시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답게 뛰면 뛸수록 걸음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난번에도 외곽을 돌면서 따라가면서 육마치는 굉장히 컸어요. 따라서 부담 중량은 57이고 편성도 충분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스마트 보스는 역시 충막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번 클린원이 역시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끼리 형성하는데, 문제는 이제 부담 용량이 무려 6kg가 늘어났습니다. 선행은 가긴 가는데 역시 옆에 있는 스마트 보스가 바로 압박을 해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아주 느리게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클린원이 대끼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화 버티를 요걸로 노려가야죠. 이 금화거티라는 마필도 뛰면 뛸수록 걸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필이고 혈통적 히트시가 워낙 높은 마필이었어요. 2월달에는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냈고 지난번에 역시 외곽을 타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부담 중량이 1kg 늘어났는데 뭐 마필이 힘이 차가고 있고 상승세 걸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얼마든지 따라가면서 한 발을 역시 쓸 수 있기 때문에 5번, 6번 막권, 5번, 6번 막권이 이번 경주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 1200으로 펼치는 SBS 스포츠 스프린터 대상 경주입니다. 뭐 단거리 제방을 가리는 그런 레이스죠. 지난번에 같은 대상 경주 부산 일보배에서 1, 2, 3차가 차지했었던 마필들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비니체로 카발로 빈체로 카발로가 우승을 넘어졌고 블랙맘바는 선을 가서 덜미가 잡혔고 최고의 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이제 마이티고 이런 마필인데 마이티고는 약간 좀 오브유리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빈체로 카발로 블랙맘바 최고의 꿈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띄면서 팔리고 있죠. 물론 뭐 세 마필 무시는 못해요. 빈체로 카발로도 그 전에 세계일보배에서 좀 기복을 보여주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번에 역시 우승을 거머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블랙맘바는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좀 덜미가 잡혔죠. 그 빠른 페이스에서 초반에 역시 무리를 하다 보니까 막판까지 벗어내지 못했는데 뭐 블랙맘바도 보여줘 그러면 여기 워낙 많은 마필이죠. 선행을 가도 되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어쨌든 블랙맘바도 지난번에 주춤하긴 했지만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번, 5번 요 두 마필이 대길이고 최고의 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이제 대상 경주를 선택해서 역시 4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4번, 5번, 6번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할 텐데 물론 뭐 세 마필 모두 경쟁력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 마필 외에도 역시 1200이기 때문에 되는 마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을 한번 노려갑니다. 최근에 좀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1200 단거리에서는 역시 한 발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얼마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갑니다. 물론 뭐 4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과 엮어야죠. 그렇지만 이런 마필들 항상 이변의 여지는 있어요. 1200이. 그렇지만 역시 4번, 5번, 6번 요 세 마필이 그래도 최근에 보여줬던 어떤 경주력 또 조시 이런 걸 한번 해본다면 낫기 때문에 요 세 마필 위주로 가는데 역시 노리고 하는 마필은 따로 있고 뭐 지난번처럼 마이티고처럼 또 의외에 또 오브유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복대복 막공으로 엮이면서 아주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어쨌든 포인트는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이죠. 컨디션이 많이 살아난 복병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는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 1800으로 펼치는 일본 트로피 특별경주입니다. 안발들 레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변수는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11번 금화휴지 히트는 요거는 주력 막고는 가져가야죠. 금화휴지 히트 같은 경우는 뭐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워낙 많은 남아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기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 외곽 게이트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모델을 피하면서 레이스 운영할 수 있고 레이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죠. 뭐 충분히 선행권에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금화휴지히트는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솔레가드도 이게 기복 마필이죠. 지금 56의 부담 용량은 무겁습니다. 지난 1월달에 외곽 게이트의 유리함을
무로 인해서 입상을 했고 2차로 왔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3차, 지난번에 역시 대기로 팔리고 최단의 4차기였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데다를 여기 믿고 대기를 승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은성민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부진하죠. 액면 때문에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역시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났고, 또 베르다 같은 경우도 기본 마필이죠. 레이스가 잘 풀려야지 한 번씩 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베르다도 못 믿고,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금화휴지이트가 역시 돋보이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인기 순위는 정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 팔리는 복병을 한두 노력합니다. 준비도 뭐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 잘 만났죠. 특별 경주 치고는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안말들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뭐 컨디션도 이번 특별 경주에 맞추면서 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11번마 금화휴지히트에 붙이면서 역시 주력 한방 제대로 노려갈 수 있는 오늘 부산경마장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1800으로 펼쳐지는 인도트로피 특별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안말 레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블루레몬과 사탕소녀 요 두 마필이 대기를 양상하고 있는데요. 4번만 블루레몬을 주력 마크로 하려야죠. 일단 블루레몬은 일단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의권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선행 경합을 했어요. 무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지난번처럼 선행 경합을 하진 않죠. 57의 부담 중량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레이스 운영할 텐데, 선행을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뭐 무리하게 선행을 가는 마필, 욕심을 내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 있으면 보내놓고 선행권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좋게 D점을 뭐 10분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사탕소녀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 사탕소녀 같은 경우는 일반 경주에서 항상 추임력을 발휘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레이스가 워낙 느렸어요. 지난번에도 페이스가 좀 빠르다 보니까 마필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선의 3차기였다는 점은 문세영 기수가 희생했지만, 마필이 워낙에 둔탁한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장거리 혈통은 맞습니다만 요거 믿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탕소녀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세이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최선의 레이스 지난 1월달에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역시 지난번에 최근에 4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점프 요마필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스점프도 지난번에 동아일보에서는 이렇다를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기본적으로 이마필도 선행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동아일보에서는 초반에 좀 서두르면서 너무 외곽을 탔죠. 초반에 무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8차로 밀려났지만 이스점프가 안 좋기란 점, 선행을 갈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따라서 블루레몬과 함께 초반에 앞에 나와서 선행 선의권에 움직이면서 막판까지 버텨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4번마 블루레몬과 3번마 이스점프, 4번 3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혼합 4등급 12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세 번째 추천전입니다. 역시 단거리 경주에 특징이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을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4번 위즈 캠페인과 3번 풍은지마, 여기 외곽에 마이티 아미, 그리고 울트라 히트, 별거 차도 나름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다만 이제 위즈 챔피언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달에 입상을 했죠. 그때 용암 세상의 신마신 굉장히 큰 착자였어요. 좀 힘겨운 입상이었고, 지난번에 역시 뭐 최선의 3차기였다는 점에서는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확실하게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풍은지만은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공백이죠.
8개월의 공백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물론 편성은 맞아요.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뭐 버텨낼 수도 있는 마필이지만 또 32주 8개월의 공백은 역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뭐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마이티아미는 최근 좀 부진한데 이 마필은 나쁘지 않아요. 이 마필은 그 몰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나쁘지 않고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뭐 풍은지마나 벌교차돌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 마이티 아미도 선위권에 갖다 붙이면서 바로 이제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모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요 마이티 아미 요거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죠. 요거는 뭐 어쨌든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울트라 히트나 벌교차돌도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갑니다. 혼합 4등급 1200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해서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인기 마필하고 역시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이 4번, 3번의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 복병을 역시 노려가면서 전력차가 크지 않고 1200 단거리 경주라는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 복대복 막건에 대한 메리트까지 역시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죠. 제가 노려가는 마필은 뭐 인기 마필 어느 마필과 붙여도 다 배당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인기 마필보다는 오히려 복병과 엮인다면 더 큰 배당도 가능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 충분히 노려가는 올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서울 11경주 혼합 3등급 1200m입니다. 3번마 탑티어와 4번마 오프굿 우먼 요 두 마필이 역시 강력한 대끼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은 뭐 탑티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담 용량이 3.5가 늘어났다는 점. 탑티어도 약간의 기복의 여지가 있고 이 마필이 발주가 그렇게 깔끔한 마필은 아니에요. 선행만은 선행만데 약간 외측으로 삐지면서 스타트를 하는 그런 압력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선행을 못 간다면 늘어난 부담 용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요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일단 외곽의 서부 특성이 워낙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구도라면 이 57의 부담 용량은 좀 문제가 되죠. 지난번에도 따라가면서 물론 능력을 발휘해내긴 했는데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런 측면에서는 탑티어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오표고 누먼도 지난번에 외곽을 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오착에 아쉬움이 좀 있었죠. 댓글을 팔려서 그런 마필인데 그리고 이 마필이 답불 변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지난번 1400이었고 1200이라는 점에서는 줄어든 경주월의 혜택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오프고 누먼도 역시 뭐 완벽하게 믿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경주인데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금세나 또 라운드 커브라 또 안쪽에 2번 드리마일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고 드리마일도 능력은 있는 마필이죠. 다만 공백 11개월 그건 1년에 가까운 공백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컨디션은 또 아직까지는 좀 베스트에 못 미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드리마일도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안쪽에 1번마 에클레어 퓨리입니다. 최근에 조금 헤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8월 달에 굉장히 바람이 불면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입상을 지켜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백기를 거쳤죠. 11월 달에 3개월의 공백. 그리고 나서 컨디션이 좀처럼 안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좀 남긴 그런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예요. 모처럼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컨디션도 좀 온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클레어 퓨리가 중위권에서 무리하지 않고 여유있게 따라가면서 막판에 한 발을 써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어쨌든 에클레어 퓨리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보여줄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고 레이스룸도 아주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번 게이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에클레어 퓨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